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다시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0.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거리마다 노란 개나리부터 철쭉, 벚꽃까지 꽃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직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점차 더 올라 2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커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체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이전 사전투표와 달라지는 점을 변예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대구 150곳, 경북 323곳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습니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까요.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은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게, 그러니까 용지 중 한 칸에만 찍어야 유효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 역대 가장 길어진 만큼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도장이 2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은 뒤 봉함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재외선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율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영덕호 선장 A씨와 송학호 기관장 B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이듬해 귀환했으나 선원 7명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와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당 소속 후보들은 조직을 총동원해 세를 과시하며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조직도 중앙당의 지원도 없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유세장은 동원된 인원 자체가 다릅니다. 시도의원 10여 명이 유세차 위에 올라와 연설하는 후보를 병풍처럼 감싸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숫자도 상당합니다. 우리 포항이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백년 먹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도 유 세장 기싸움에서 밀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역 기초의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TV에서 자주 봤던 스타 정치인들이 내려와 지원 유세를 하며 힘을 보탭니다. 보증금만 해도 7번, 그때만 7번 두드리다가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시도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내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포항에서 유일한 무소속인 이재원 후보는 새벽 5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혼자 골목길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것도 까잼이네. 미주구리네, 미주구리.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당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무소속하면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우리 당이 아니다, 우리 당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개인 이재원을 다가가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소속은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 사무실에서 선거를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입니다. 한 유권자에게 무소속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권리니까는 아무 데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던데 열심히 해봐서 하면 끝이 아니겠는겨. 선거 조직도 중앙당의 지원도 없지만 무소속 후보들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의 20%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환급 비율은 일반 20%, 19에서 34세 30%, 저소득층 53.3%로 한 달에 60회 버스를 이용하면 저소득층은 최대 3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발급 없이 회원 전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카드 발급 후 회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서는 야당 후보 없이 여당과 무소속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힘 있는 재선 여당 의원을 만들어달라며 이에 맞선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정치 신인의 젊은 꾼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와 30대 정치 신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영덕시장을 찾아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농어촌의 인구 소멸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은 모두 다 낙후 지역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여당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구의 이점을 살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울진 봉화간 국도 36호선 확장, 동해 중부선 조기 준공, 영덕 수산물 가공단지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해서 영덕군 소득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지금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 그다음에 국가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반드시 성공시켜서 울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낡은 정치 관행에서 탈피해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젊은 일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어떤 정책, 어떤 복지가 필요하겠으며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 특정한 정치 논리나 이념만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항만과 고령 친화형 특구, 외국인 인력 글로벌 허브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고용되어지는 외국인들은
안전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적합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기에 외국인력관리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여당 의원과 정치 신인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들이 소유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추적한 뒤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체납자들이 추적이 어렵고 수익이 높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백산 동쪽, 영주 남대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마구령 터널이 첫 삽을 뜬 지 무려 8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이 지역과 인접한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 남부에서 부석사와 소수서원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굽이굽이 휘어진 산속 외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해발 800m, 소백산 동쪽 자락의 험준한 고갯길 마구령입니다. 영주시 부석면에서도 차로 꼬박 30분을 달려 산고개를 넘으면 같은 영주 지역이지만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 남대리가 나옵니다.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단양과 바로 인접한 삼도 접경 마을인 겁니다. 그동안 영주 남대리 주민들에게는 험한 산길로 40분이나 달려야 갈 수 있었던 영주 시내보다는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단양이 보다 일상적인 생활권이었습니다. 영주 시내로 가는 길도 위험하고 눈비가 오면 고갯길이 폐쇄되기 일쑤였던 터라 마구령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이 남대리의 수건 사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백산맥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3km 길이의 마구령 터널이 임시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6년 첫 삽을 뜬 지 8년 만입니다. 영주 단산면과 부석면을 잇는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5km 구간에 1,200억 원이 넘는 국도비가 투입됐습니다. 남대리에서 영주 시내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70분에서 40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진짜 이 뚫렸다는 게 진짜 제 마음이 확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면은 강원도나 충청도로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가까운데 이제 우리 영주로 나가서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남대리와 붙어 있는 강원도 영월군 주민들도 새 터널을 통해 강원도로 오는 남부지방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통 소식을 반겼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는 부석장애를 많이 봤거든요. 걸어서 뭐 곡식 짊어지고 가가지고 팔고 오고 이랬는데 이제 터널 되면서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지. 앞으로 경북에서 일로 많이 넘어올 거래요. 기존에 사용하던 마구령 옛길은 콘크리트 철거와 성토 등 백두대간 생태 복원 작업에 들어가면서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마구령을 넘어 시장을 가고 학교에 다녔던 주민들은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옛 마구령을 추억했습니다. 걸어서 2시간 반을 가서 부석면에 가서 장을 보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죄가 없어진다니까 어저께 솔직한 말로 뭐 좀 동네 분들은 좀 몇 분은 좀 우시기도 하고 다니던 길이 영원히 이제 폐쇄가 다시는 못 다니잖아요, 우리가. 경상북도는 오는 5월 충청북도, 강원도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마구령 터널의 정식 개통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외상 거래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 지역 중소기업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여객선과 외항선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이 적발한 양귀비 불법 재배는
모두 1,079건에 5만 4천 주에 이르며 주로 농어촌 고령자들이 민간치료나 관상용으로 기르다 적발되는 경우였습니다. 포항 해경은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과 도서 지역이나 도심 주택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관측소의 기상대 승격과 내연산 기상관측소 신설을 기상청에 건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제 시청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장마와 태풍, 극한 호우 등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고 죽장면은 극한 강우와 잦은 강설로 기상관측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포항을 비롯한 상주, 구미, 울진 등 4곳의 기상대 예보관을 대구기상청으로 전보 발령해 포항관측소 인력과 기능이 축소됐습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거리마다 노란 개나리부터 철쭉, 벚꽃까지 꽃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직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점차 더 올라 2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체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구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경북은 보통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10도, 김천은 9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도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7도, 봉화는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9도, 봉화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기온은 1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16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